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오전 0시 6분 됐네요. 영상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44,400달러 선에서 약간 횡보 중에 있습니다. 요 작은 수렴에서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듯 싶긴 한데 일단 뭐 지금 주말이라서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현물 ETF 방향성의 결과론적인 그런 어떤 변동성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고요.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변동성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 1월 이제 1월 2024년 1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1월부터 벌써 빅 이벤트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24년에 반감기 있고 그리고 나름 좀 더 저번 사이클보다 빠르게 이런 불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상승, 뭐 ETF 통과 이후에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다려지는 좀 그런 시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뭐 길게는 25년까지도 25년 뭐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도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좀 우리가 돈 복사를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조만간 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딱 1년 진짜 1년이에요 지금. 왜냐면 24년이니까 내년 1월까지라고 치면은 진짜 딱 1년만 그냥 열심히 진짜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딱 진짜 이번 1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해보자는 게 뭐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사람들 유튜브 뭐 이렇게 한두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자기 주도적 어떤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주도적인 좀 학습을 통해서 서칭도 하고 뭐 이런저런 기회들도 도전해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영상 오랜만에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요게 있었죠. 비트코인의 요 무빙, 요 강한 요 채널 사이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확 빠져버리는 요런 무빙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짧았어요. 이게 진짜 짧았어요. 이게 진짜 보통 좀 강한 조정이라 함은 보통 시간 정도의 간격은 두고 그러니까 최소 시간대 1시간 뭐 2시간 요 정도는 유지가 되는 선에서 하락 조정 이후 반등인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15분 봉으로도 바로 다 말아올리죠. 요런 좀 급락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때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반등 또 좋은 알트코인들을 잘 잡으셨다면은 뭐 나름 좀 단기간에 수익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요게 이제 디코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그래서 요 USDC 페어가 최근에 바이낸스에 다시 재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USDC 페어가 보통은 1달러 패깅이잖아요. 근데 요때 보시면은 방금 비트코인이 이제 무너지는 그 시간대에 요 패깅이 같이 무너집니다. 요거는 뭐 USDC 자체의 어떤 결함이나 뭐 이런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메커니즘, 어떤 뭐 매크로적인 작용 이런 게 좀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단기간에 이것도 15분 만에 바로 0.76까지 깨져가지고 되게 많은 기회? 사실 이걸 걸어둬야 사실 걸리는 거긴 하죠.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뭐 분급으로 급하게 나올 때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좀 오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바이낸스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매크로가 이렇게 그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겠죠. 저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지금은 아직까진 하락 전환으로 가는 느낌의 정말로 큰 하락은 아니에요. 어떤 시장의 분위기 다 죽여버리면서 말도 안 되는 비트가 막 10% 20% 떨어지는 막 그런 하락의 시간이 좀 지속이 돼서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단기적인 좀 움직임들이 변동성 크게 나오는 하락이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어떤 때랑 여러분들이 딱 요거 이때랑 되게 똑같네 라고 딱 느끼셨어야 되는 게 어떤 시기였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11일의 오전에 있었던 요 단기 급락, 요때랑 되게 비슷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때랑 요 타임라인이랑 요 타임라인 두 가지 다 실시간으로 뭔가 보고 느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요때랑 지금 보시면 요때랑 되게 많이 닮아 있었던 그런 좀 순간적인 급락, 두 가지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 펀비 같은 경우 이제 갭이 좀 많이 발생이 된 상황이었고, 롱에 좀 많이 몰려가지고 프리미엄이 좀 났었죠, 선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해소하는 좀 일명 뭐 개미털기랄까요? 그런 이제 쾅쾅 두 번의 이런 게 있었고, 요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때도 특히 좀 강세였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실시간으로 기억이 났던 게 아발란체였어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요때 11일 오전 9시에 급락.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당시만 해도 37불에서 31불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하락률로는 20%가 빠져요. 근데 이거 바로 말아 올리고 전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런 하락 동반하면서 알트코인들 쫙 빠지고 충격 받은 다음에 셀레스티아 같은 친구들은 바로 말아 올리고 전고점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좀 강한 말아 올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또 이제 상승을 동반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특히 티아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또 막 에어드랍 이슈도 있고 뭐 순환매 과정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코스모스 쪽 계열이 다 같이 좀 팍 뜨면서 가격 붐이 이제 일어나면서 시네스티아도 바로 반등해주고 전고점 찍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 셀레스티아랑 인젝티브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스티아랑 인젝티브 같은 경우는 차트가 되게 예뻐요. 보시면 되게 인위적인 차트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다 지켜주면서 뭔가 칼같이 각도 있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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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보이시나요? 이게 이런 느낌이고, 인젝티브 같은 경우도 얘네들 제가 봤을 때 MM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거는 10월 요때부터 봐야죠. 보시면은 올리고 딱딱 지키고 여기 다 지켜주고 저항도 지켜주고 이제 구간 4시간 박스 오래 길게 가져가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파동을 올리고 또 바로 구간 횡보 하는데 요거 다 박스권 다 지켜주고, 그래서 좀 요런 느낌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나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나름 좀 주워볼 만한 알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바란치 같은 경우는 되게 퍼포먼스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여기에 은근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고점을 찍어 놓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량의 하락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출혈이 되고 있고, 보시면 저항선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오스모라든지 뭐 뉴트론 이런 코스모스 패밀리 같은 경우가 이제 셀레스티아랑 같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 저번에는 이제 뭐 쿠사와 폴카다 패밀리 같이 움직였었고, 또 이더리움 패밀리 옵티미즘
아비트럼을 쌍두마차로다가 좀 캐리하고 뭐 그런 시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인젝티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코스모스 생태계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 또 코스모스 생태계가 되게 강세이긴 해요. 근데 코스모스는 약간 좀 생태계만 코스모스라고 하고 그 안에서의 약간 좀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일장이 따로 없는 느낌? 일장이 따로 없고 시총으로 보면은 뭐 다 두루두루 강한 친구들이 좀 뭉쳐있는 느낌이고 뭐 이더리움 이런 애들 일장이 다 있죠. 그런 느낌이고 맞아. 아스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갔었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도 요때 원화상장 빔 있고 나서 피보나치 지켜주고 이렇게 우상향 했었고 이걸 또 업비트 차트로 보면은 나름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아스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대충 요런 데서 사서 여기서만 팔았어도 뭐 대략 수익 뭐 20, 30%, 30, 40%, 40, 50%까지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순환매였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아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펌핑 자체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업비트에서 이런 펌핑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면은 요 업비트 발 수급은 좀 펀더멘탈이 약하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까 똑같은 요 비트 급락에서 여기 급락 나오고 바로 말아 올려줬는데 이것도 바로 스멀스멀 다 빼버리죠. 그래서 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얘도 하락이 있다.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수급 자체가 바이낸스가 주포가 아니라 저 업비트 쪽이었기 때문에 좀 다소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좀 강세인 친구들은 업비트에 오히려 없습니다. 업비트 원상에 오히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금의 순환의 출처가 건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에 그 2023년 기준으로다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친구들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게 2023년이라고 쓰긴 좀 애매하고 거의 2023년 10월부터 한 두 달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근데 뭐 솔라나 이런 애는 좀 예외겠다. 카스파랑 그래서 보시면은 봉크 같은 경우는 2023년 저점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한때 솔라나의 민코인으로 뭐 사모헤드, 봉크 이런 애들 출시됐었다가 한창 이렇게 물갈이 될 때 민코인은 다 날아갔었는데 솔라나 살아나면서 봉크가 그 수혜를 엄청나게 입었었죠. 그래서 차트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달 만에 거의 말도 안 되게 100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젝티브 같은 경우도 작년 저점에 거의 1달러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30배 지금 대략 한 38불 정도 되나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카스파 같은 경우도 카스파는 2022년 말로 가면 오히려 더 이게 넘사벽이죠. 그래서 23년 요때쯤부터 이더리움 포스트 전환 되고 나서부터 채굴 산업들이 이제 다 이쪽 카스파로 몰려가면서 어떤 시장의 부흥이 있었고 렌더도 뭐 AI 뭐 솔라나 이런 내러티브로 나름 펀더멘털 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 900% 이게 근데 900%가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닌 게 시총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친구들이랑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상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컴플럭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5월, 4월, 5월 요때쯤에 2월, 3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뭐 중국 내러티브 이슈 뭐 하면서 중국 뭐 좀 많이 올랐었고 위믹스도 날아갔다가 올랐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볼까요? 만타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에 뭐 에어드랍 이슈도 있었고 뭐 조만간 출시될 예정 뭐
혹은 지금 셀레스티아 관련 내러티브로 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타도 준비 되게 오래 했어요. 요게 일단은 폴카다 저 쿠사마 쪽 부터 계속 준비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었고, 투자금 모집도 나름 준수하게 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셀레스티아 이제 어, 관련해서 에어드랍 코스모스 관련 에어드랍 디멘션 요거 DYM 토큰이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자금 모집을 조금 했네요. 670만 달러 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지금 장이 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꼬꾸라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히려 시총 조금 모집되면서,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레이즈가 적으면요, 초기 시총이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빠르게 오히려 다른 얘네들이 많다는 기본 몇 천만 달러부터 시작일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몇 천만 달러, 최소 뭐 5천만 이상에서 뭐 한 1억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친구들은 레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 초기 시총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들의 오히려 이 많다에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하려고 했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얘들에도 한 10만 원, 10분의 1 정도 투자하는 게 가성비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지금이 2023년 10월, 11월 한 요때쯤이면은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이 좀 좋을 때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또 막 에어드랍 할 때 사실 얘들 자체도 그 에어드랍 자체가 홍보거든요. 우리 뭐 이러이러한 얘들한테 에어드랍 해줄 거다 하면은 사람들이 결국에 또 그거 가지고 막 정보 퍼다 나르고, 뭐 디멘션이 뭔데 하면서 에어드랍 우리도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홍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뭐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최근 좀 핫한 내러티브가 모듈러 블록체인 관련한 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도 요거는 지금 바이낸스 런치패드 연속 4연타째에서 하고 있고, 문앱 같은 경우는 인젝티브의 이제 나름 플랫폼 아이디오 뭐 아이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이 한번 다루고 싶은데, 자이 같은 경우 한번 다뤄볼까요? 자이 같은 경우 지금 쿠코인 요 장에서 한 1. 평균 1.5달러, 최저 1.2, 최고 한 1.4, 최근 거래 1.7 요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뭐 1.3, 4, 5 요정도 선에서 바이낸스 상장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자이 이전 애들 계속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율 자체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에이스 같은 경우 좀 많이 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NFP는 에이스 한 반 토막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NFP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만약에 이 가격대로 자기가 상장이 된다면 요거는 AI의 반토막보다는 좀 나오겠네요. 한 AI 한 3분의 2 정도 되겠다. 3분의 2 정도?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채굴했고, 그리고 바로 상장가에 던졌을 때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만타도 한번 볼까요? 만타도 지금 장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만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풀프가 3달러 정도 나오네요. 평균 가격이 한 2.7, 2.8, 뭐 3달러 이 정도 선 나오고 있고, 요거 토코노믹스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요거 대충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은 대략 시총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타도 요 정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만타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에어드랍 관련 미션으로 인해서 TVL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찍혀 있죠. 근데 이건 상승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TVL 가치에서는 좀 굉장히 아직은 낮습니다. 아직 낮고 이런 애들에 못 미치죠. 그리고 좀 주목해봐야 될 프로젝트로서 지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애들이 뭐가 있냐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 그리고 내년 초 전까지 분명히 출시가 될 건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좀 탐낼 만한 프로젝트들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모나드 있습니다. 모나드가 있고, 두 번째로 그냥 프로젝트만 쭉 부를게요. 여러분이 서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 어베일이라고 있습니다. 어베일 같은 경우는 약간 티아 포지션이랄까요? 티아 후발주자 느낌이고, 어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요거 테스트넷 때 그거 하는 거 공유 드렸었는데, 어베일 지금 좀 해외 쪽 그 알파 트윗에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 말씀 주셨었던 뭐 스크롤이랑 뭐 GK 뭐 레이어 제로 이런 기존에 우리 많이 작업해놨었던 그런 얘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불장이 온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레스티아 같은 얘들이 불장 한가운데에 상장했거든요. 지금 10월 11월 1일에 상장했다 치면은 이미 10월 16일에 이제 불장 완전 화끈하게 2주가 시작이 되고, 그 한가운데 딱 던져놨기 때문에 공중투하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예 조정이 없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TI 퍼포먼스처럼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친구들도 좀 그 내용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얘들이 뭐가 있었죠?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막 기술이나 뭐 투자가 누가 했건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티아 같은 경우는 나름 근본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 불장 한가운데에 떨어지는 것만큼 더 좋은 어떤 그 상승 요인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좀 요즘 언급이 되고 있어요. 베라체인 요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곰돌이 NFT 기억나세요? 곰돌이 NFT인데 이거 1세대부터 해가지고 막 몇 세대까지 알까기 해가지고 막 돈 복사 시켜줬었던 그 프로젝트 맞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때 당시 NFT로 한창 잘 나가다가 그때 이제 막 체인 내겠다 막 이런 얘기 한창 했었는데 이제 투자 받고 이제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모나드, 어벨, 베라체인 이런 애들 다 특징이 뭐냐면 다 지금 셀레스티아랑 좀 커넥션이 있어요. 오늘 약간 좀 셀레스티아 특집인가? 근데 지금 트위터 쪽도 보시면은 그 코스모스 생태계 에어드랍으로 좀 많이 도배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셀레스티아랑 좀 엮여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기술적인 커넥션이든 어떤 관련 생태계이던 간에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데가 많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셀레스티아가 이제 그 모듈형 블록체인이라고 그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셀레스티아를 갖다가 이렇게 셀레스티아의 그 기술을 갖다가 쓰기 되게 용이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생 프로젝트들이 그걸 엄청나게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드랍도 최근에 뭐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좀 그런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양심상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이제 여기서 더 간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조정이 온다면
좀 주어 볼만한 프로젝트임에는 맞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이런 어떤 생태계 확장 그리고 이런 기술의 빌드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옛날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이게 솔라나랑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솔라나는 너무 넘사벽이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셀레스티아 관련한 에어드랍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주고 뭔가 그런 것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액수가 된다고 치면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지토 같은 에어드랍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되게 가성비 좋았는데 뭔가 에어드랍이 해준 액수가 좀 생각보다 너무 많아. 뭔가 무시 못할 금액이야. 라는 게 이제 뭔가 이 내러티브로 들어오면은 티아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다른 그거긴 한데 솔라나 한창 이제 뭐 샌뱅크만 뭐 이슈 있다가도 결국에 진짜 빵 떴던 게 NFT였었거든요. 그때 한창 NFT 핫했었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NFT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마침 솔라나가 되게 빠르고 싸대. 근데 그 오롤이라는 NFT를 발행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막 엄청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거기로 확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런 에어드랍 형태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좀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처럼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또 같이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게 생각이 한창 났냐면 아톰 차트에 있나? 한번 볼게요. 있네요. 아톰이 한창 예전에 코스모스 쪽 생태계가 항상 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셀레스티아도 사실 에어드랍 그 자체였고 근데 이게 과거 요 2021년 사이클에서도요 이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때 코스모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떴거든요. 다시 가격적으로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노 이런 애들이 막 한창 에어드랍 됐었어요. 주노 뭐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번 볼게요. 차트로.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이제 한창 2021년 말에 나오죠. 주노도. 그래가지고 요 주노 나왔었는데 이게 막 갑자기 40불 가고 이래요. 40불 50불. 그러다가 이제 코스모스 에어드랍 찐이다 막 그때 한창 얘기 돌면서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트위터랑 뭐 어디서 그 코스모스 세팅 해가지고 뭐 아톰 몇 개, 뭐 오스모시스 몇 개, 주노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시크릿도 있었다 그때. 시크릿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세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세팅 계정 한 세팅당 한 300만 원인가 들었었던 것 같아. 한 3,000불? 근데 그러고 나서 역시나 이 불장이 끝나는 거는 이런 것도 잠깐 막는 거지 결국 따라가거든요. 큰 대추세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한 3, 40불이었던 준호가 0.5불 여기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트위터에 그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리트윗 아까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셀레스티아는 근본적으로 이런 애들이랑 다릅니다. 다르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이제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에어드랍 한정에서는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지금 좀 펌핑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때 분명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오스모시스도 그때 엄청 났잖아요. 그때 한창 에어드랍 나왔었었나 얘가?
봐봐요, 이거 2021년이잖아. 이거 막 연말에 이렇게 출시돼가지고 가격이 막 갑자기 뜨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얘도 막 11불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이게 되게 2022년 1분기까지 빠른 1분기 앞쪽, 그러니까 1, 2, 3월 요때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 엄청 올랐다가 쫙 빠지죠, 그때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때 세팅해놨던 사람 막 다 망하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죠? 세팅하신 분들은? 저희 그때 막 디코방에서도 이거 막 세팅하냐 마냐 막 얘기 있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근데 3년은 아니구나. 2년 전이죠. 2년. 그래서 요런 과거가 있다. 아톰 생태계, 코스모스 생태계가 요런 과거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생태계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아톰이 나름 머리인데 이 머리는 이제 가격이 이제 잘 안 가요. 아무래도 국코인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너무 거대한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위주로 오히려 보시면 좋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비트코인 좀 변동성 준비하면서 대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